손흥민 없는 토트넘 경기력 처참했다. BBC에서도 손흥민 공백 인정. 토트넘 충격 경기력에 난리난 영국 현지 상황 반응. 토트넘 vs 팰리스. 토트넘은 27일 오후 10시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9라운드에서 0대1 충격패를 당했다. 벌써 리그 4번째 패배를 당한 토트넘은 리그 8위로 하락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밝힌 대로 추가 부상을 당한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복귀하지 못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무게감이 확실하게 떨어졌다. 일단 최근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이키 무어가 손흥민 자리에 선발로 출격했다. 무어는 토트넘의 EPL 역사상 최연소 선발 출전자가 됐다. 무어 옆에는 도미닉 솔랑케와 브레넌 존슨이 자리했다. 중원은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 이브 비수마로 삼각형을 그렸다. 포백은 데스티니 우도기, 미키판 더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로 구성됐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경기 초반 토트넘은 팰리스의 수비를 뚫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다. 양질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답답하게 경기가 전개됐다. 손흥민 대신 출전한 무어의 존재감은 매우 떨어졌다. 전반 23분 쿨루셉스키는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부상을 당했지만 위료진 조치 후 다시 뛸 수 있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상 공백을 절실하게 느꼈다. 해결사의 부재를 느끼면서 강등권 크리스탈 팰리스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선방쇼가 아니라면 처참한 참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만큼 경기력이 심각했다. 토트넘은 점점 팰리스의 분위기를 넘겨주기 시작했다. 전반 27분 코너킥에서 라크루아가 높이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 위로 넘어갔다. 결국 실점까지 이어졌다. 전반 31분 판더펜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그대로 공격권이 넘어갔고 문전으로 크로스가 올라왔다. 마테타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상 공백을 절실하게 느꼈다. 해결사의 부재를 느끼면서 강등권 크리스탈 팰리스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선방쇼가 아니라면 처참한 참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만큼 경기력이 심각했다. 토트넘도 세트피스를 노렸다. 전반 34분 매디슨이 문전 앞에 강하게 붙여줬다. 쿨루셉스키의 슈팅이 존슨 몸에 맞고 문전 앞에서 굴절이 발생하면서 골대 안으로 향했지만 골라인 앞에서 팰리스 수비가 걷어냈다. 결국 토트넘은 전반전에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토트넘은 실점을 내주고 말았다. 후반 4분 순식간에 에제한테 롱패스가 연결됐다. 에제는 포로의 견제를 이겨낸 후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VAR 판독 후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팰리스의 분위기가 계속됐다. 후반 12분 워튼의 패스부터 시작된 팰리스의 공격이 페널티 박스 안까지 이어졌다. 사르가 슈팅까지 이어갔지만 비카리오가 발로 막아냈다. 팰리스는 다시 공격을 만들어서 에제에게 찬스를 제공했지만 에제의 슈팅은 0점이 조절된 상태가 아니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상 공백을 절실하게 느꼈다. 해결사의 부재를 느끼면서 강등권 크리스탈 팰리스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선방쇼가 아니라면 처참한 참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만큼 경기력이 심각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8분 히샬리송, 파페 마타르사르, 티모 베르너를 넣고 매디슨, 쿨루셉스키, 비수마를 빼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교체에도 토트넘은 경기를 주도하지 못했다. 후반 19분 판더펜은 사르를 수비하다가 퇴장성 반칙까지 범했다. 토트넘에서 빛난 선수는 비카리오뿐이다. 위협적인 공격은 거의 만들지를 못했다. 후반 37분 워튼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골망 안으로 향했지만 비카리오가 날아올라 쳐냈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1분 베르너의 크로스가 문전으로 날카롭게 배달됐지만 골키퍼에 잡혔다. 결국 토트넘은 원정에서 승점 1점도 가져가지 못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상 공백을 절실하게 느꼈다. 해결사의 부재를 느끼면서 강등권 크리스탈 팰리스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선방쇼가 아니라면 처참한 참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만큼 경기력이 심각했다. 토트넘은 점유율 66%로 압도적이었지만 슈팅 횟수는 11회로 14번 슈팅을 시도한 팰리스보다 적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선수가 없었다는 게 흠이었다. 무어는 이날 제일 존재감이 없었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솔랑케는 상대 센터백에 꽁꽁 묶였으며 존스는 득점을 터뜨리지 못할 때는 여전히 영향력이 저조했다. 메디슨이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지도 못했으며 쿨루셉스키 역시 오늘은 1인분을 해주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기였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상 공백을 절실하게 느꼈다. 해결사의 부재를 느끼면서 강등권 크리스탈 팰리스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리엘모 비카리오의 선방쇼가 아니라면 처참한 참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만큼 경기력이 심각했다. 경기 후 비카리오는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카리오는 팰리스는 싸웠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했다. 손흥민은 우리 주장이지만 우리는 규모가 큰 선수단이기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손흥민 없이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에 임하는 태도에서 무언가 부족했다. 몇 팀 전체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손흥민의 복귀 날짜가 불분명하기에 비카리오의 말대로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승리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 10월 A매치 이전까지는 존슨이 해결사로 나서줬지만 AZ 알크마르전과 이번 팰리스전에서는 다른 해결사가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이 오는 31일에 진행될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상 공백을 절실하게 느꼈다. 해결사의 부재를 느끼면서 강등권 크리스탈 팰리스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선방쇼가 아니라면 처참한 참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만큼 경기력이 심각했다. 2. 손흥민 후계자 맞아? 무어 슈팅 시도 0개, 답답한 토트넘. 선 없으니 2연패 수렁. 토트넘이 강등권에 무너졌다. 토트넘은 27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0에서 1로 패배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4승 1무 3패로 리그 7위를 달린 토트넘이 승점을 챙기지 못했다. 특히 지난 3경기 1승 2패로 분위기가 떨어져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시즌 첫 승리를 챙겼다. 이날 전까지 리그 18위에 그친 크리스탈 팰리스는 3무 5패로 부진하고 있었다. 이날 승리로 강등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와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치며 토트넘의 전열에서 잠시 빠졌다. 당시 부상으로 한국 축구대표팀의 10월 A매치 2연전도 결장한 손흥민은 지난 19일 웨스트햄과 정규리그 8라운드에 선발로 출전하며 공식전 4경기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1에서 1로 앞서던 후반 7분 터진 역전 결승골의 시발점이 되는 패스를 시작으로 후반 10분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더니 후반 15분 득점까지 성공. 이날 토트넘이 따낸 4득점 가운데 3골에 관여하는 원맨쇼를 펼쳤다. 하지만 손흥민은 웨스트햄전 이후 또다시 몸 상태에 이상을 느꼈고 지난 25일 AZ 알크마르, 네덜란드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 결장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출전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다. 아직 100% 몸 상태가 아니다. 오늘 훈련에도 빠진다. 그래서 이번 주 경기에 손흥민을 기용할 수 없다.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이키 무어가 나섰다. 그는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왼쪽 윙어로 나서고 있다. 번뜩이는 장면을 만드는 등 손흥민의 후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경기는 아쉬움이 남았다. 6이분 동안 뛴 무어는 패스 성공률 83%,
12분의 10를 기록했지만 슈팅 시도가 없었다. 볼 터치 25회가 있었지만 2번이나 공을 빼앗겼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무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솔랑케도 슈팅 횟수가 단 1회였다. 솔랑케는 볼을 3번이나 뺏기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공격을 해결하지 못했다. 축구 매체 폼몹에 따르면 무어와 솔랑케의 평점은 각각 5.7점과 6.2점이었다. 결국 손흥민이 나서지 못한 지난 브라이튼전과 크리스탈 팰리스 모두 토트넘이 패배하고 말았다. 토트넘은 다음 주 맨체스터 시티와 영국 풋볼리그 카라바오컵 4라운드를 펼친다. 무관이 오래 이어지는 토트넘 입장에서 카라바오컵은 현실적으로 우승을 노려볼 만한 무대다. 토트넘은 2007에서 8시즌 카라바오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트로피에 도전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카라바오컵에 힘을 빼기로 결정했다. 토트넘과 대진이 확정됐을 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카라바오컵 다음 구상을 말하자면 출전 시간이 적거나 이 군 선수들을 내보내려고 한다. 며 카라바오컵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모든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의 맨체스터 시티는 한 시즌에 소화하는 경기가 상당하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대회들이 생기면서 선수들의 피로감은 올라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결과를 전한 과르디올라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앞뒤 사나흘 간격으로 일정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 이럴 때 이군이 뛰는 게 좋을 수 있다. 카라바오컵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라고 강조했다. 토트넘의 희소식이다. 손흥민이 돌아올 수 있다면 더욱 사기의 날개를 달게 된다. 평소 맨체스터 시티에 강했던 손흥민이라 카라바오컵에 맞춰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최상으로 여겨진다. 손흥민의 복귀 시점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브닝 스탠다드는 많은 경기를 앞둔 토트넘은 손흥민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